그래?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내가 모니터를 해줄게. 수지야 여기 앉아. 나 요 확인하고 잠깐 거기 서서 못해서 했던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요 빨간불 들어왔는가 한번 봐볼래? 네, 빨간불 들어왔는데 오늘 이 강의는 녹화해야 하거든요.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 6강입니다. 6강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분별식,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최대 최소, 이 문제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근의 분리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시험 범위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주고 문제 풀어주고 과제문을 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 올림포스가 우리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올림포스 숙제 내줬나 모르겠어요. 4강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제가 혹시 내줬습니까? 거기 내줬다면 그 다음에는 아직 풀지 마세요. 5강은 이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풀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본다. 잠깐. 오늘 우리가 화목토니까 오늘 이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여기에요. 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가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 3월 1일 날이 수요일이어서, 자, 3월 1일 날은 이제 빨간 날이니까 우리 화목토바 나오면 상관없지만 3월 2일 날이 첫 목요일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남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6번이 남았는데 우리는 1월 쉽게 이야기해서 1월 1일부터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하고 거의 지금 50일이 지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도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당식의 연산 1강도 했었는데 이제 3월 2일 날이 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바로 시작을 하려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려야 하거든요. 알겠죠? 올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반이나 이 앞전 뒷반이나 아니면 월수금 반이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화목토반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뭘 하냐면 1강에서 지금 나하고 배우는 게 내 교재로 이야기하면 6강입니다. 2차 함수가 1강에서 5강까지가 기본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올림포스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도 어느 일부분을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풀고 그랬지만 우리 학생들이 1강에서 5강까지가 이제 이날 가서 봐봐 3월 2일 날 시험 대비를 만약에 시작하면 3주 정도 제가 시험 대비를 할 겁니다. 3주 정도를. 그래서 3월 2일 날 3주 지나면 3월 23일 날인데 계산하기 좋게 3월 25일 날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3월 25일까지 다시 1강에서 3월 25일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최대한 압축해서 문제 난이도를 올려서 수업을 다시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방학 때 배웠던 내용을 그 기본 베이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때 가서 얘들아 당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하세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해준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월 25일까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문제를 시작을 하고 이날 3월 25일 날이 그냥 3월 25일 날이라고 할게요. 3월 25일 날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중간고사가 보통 4월 28일 빨리 본 학교가 4월 한 25일 정도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 3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 하루 이틀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가 되냐면 이제 문제도 반복을 하지만은 이제 실전 문제도 적응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무학이다? 무학이기 때문에 무학 문제만 푼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학교 기출문제를 너희들이 풀고 싶을 거야. 알았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작년 거, 재작년 거 문제 풀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절대 안 내는 문제가 작년, 재작년, 2, 3년 동안에 있는 문제는 절대 안 내요. 왜? 그 문제가 홈페이지에 떴죠? 그럼 그 문제를 내버리면 되겠어? 안 되지. 그 문제를 피해서 공부해야 해. 그렇지만 그 문제도 풀어는 봐야 해. 알았지? 그래서 내가 뭐 A고등학교이기 때문에 B고등학교 문제도 막 풀고 C고등학교 문제도 풀고 D고등학교도 막 문제 막 풀어봐야 해. 어느 거 시험지든지 다 상대해봐서 거기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능력을 기른 기간이 아마 내가 한 달 정도 연습시켜 줄 거야. 그러면 한 달 동안은 학원에 오면 허구한 날 시험만 봐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질문 선생님 같이 들어와서 막 오답 정리를 개인별로 시켜줄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웠던 문제나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나 과제물 같은 것은 전부 다 이제 과제물로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학 때 우리가 제 교재 내용입니다. 알겠죠? 제 교재 내용인데 문항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재 문제. 제 교재 문제 맞죠? 그죠? 이 교재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줄 거야. 1강부터. 1강부터 다시 주니까 1강하고 지금 2강이거든요. 장수가 많게 보이지 한쪽 면에 한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없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 그러니까 나는 시험 대비를 했을 때 어느 특정한 학생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기본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학생하고 선생님이 2달 동안 시험 공부했을 때 반드시 제가 승부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기본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버리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2번의 시험을 제가 봤지만 토요일날 2번의 시험을 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스스로 그걸 느꼈을 거야. 배웠던 걸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이 앞전에 22문제에서 평균 가장 적게 틀린 학생이 9.5개. 알겠죠? 반을 거의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웠던 문제니까 20문항을 해야 됐다면 그래도 한 17개, 8개는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 배웠던 문제니까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다시 보라고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맞았을까? 근데 그 말은 그 친구들이 아마 집에 가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4시간마다. 그래서 답안지까지 주는데 정말 풀 때 이제 더 이상 이 마지막 기본적인 내용 풀 수는 없거든요. 요거 풀면서 그럴 리 없게처럼 막 답보고만 풀지 말고 풀어보고 틀렸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세요. 왜? 내가 풀었던 것을 틀렸다는 것이 쉬운 건데 선생님이 기본 내용이라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답을 보고 풀지 말고 다시 틀린 걸 수정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4시간마다 하니까 이거 토요일 날 가지고 오세요. 저에게 제출해서 제가 토요일 날에는 이 다음 프린트를 또 준비해서 또 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한다면 아마 이 정도 날짜가 가면 6강까지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기억이 오래 남겠죠? 그죠? 그때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 충분히 기본이 돼 있으니까 시험 대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것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의 계획은요, 이겁니다. 6강에 1번부터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 설명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기억을 되살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하냐면 올림포스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림포스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올림포스 질문이 끝났다면 앞전 문제 도난이도나 올림포스에서 제가 질문을 또다시 한번 받아줄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에서 6강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6강이 지독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등급을 잘 받으려면 6강 내용을 잘 받아야 할 거야. 6강이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오면서 방정식하고 부동식을 섞어서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근의 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딱 포함해서 들어온 단원이 통쳐서 6강 단원이 됩니다. 6강이 끝나버리면요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고차 방정식 끝나면 부동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2차 함수하고 다르다는 거 알죠? 방정식이니까 부동식도 이제 2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서 2차 함수의 마지막 단원이 이 단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 6강은 제가 이 6강이 다 끝나면 고난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설명을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1강, 2강은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항등식이니까 기본 내용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풀어갖고 오라는 거였고 6강은 설명을 다 듣고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6강만큼은 선행이 아니라 복습 위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약속.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강에 대한 설명을요, 3개인데,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문제가 변형해서 나오는 거지, 내용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2차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의 2차 함수가 있다. 자, 2차 함수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ABC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근데 ABC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B입니다. B. 알겠죠? 자,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있을 때 ABC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A라는 것 자체는 뭘 결정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것이다. 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 결정하는 것은 폭도 결정해 줍니다. 2차항의 계수는 폭도 결정해 주는데 그 폭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이걸 다룹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는 폭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아니니까 그냥 중간고사에서는 모양만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양을 결정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의 값 자체가 자,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뭐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로 볼록이 될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모양을 결정해주고 자, B라는 것 자체가 뭘 결정하느냐? B라는 것 자체는요, 대칭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대칭축을 결정하는데 이 대칭축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의 X좌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기 때문에 자, 2차 함수 문제는 모든 문제는 2차 함수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전부 다 대칭축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칭축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 X는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하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중학교 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좌표를 표시한다 아니면 평면을 예쁘게 그린다 그런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정말 성의 없이 그리는 듯 그리는 방법을 몸에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자, 대칭축을 결정하는데 그 대칭축이라는 것은 2차항의 계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되는가 2차항의 계수가 음수였다면 위로 볼록이 될 것이다. 그때 자, 꼭지점에 이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또 중학교에서 2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꼭지점이 x좌표인 걸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 문제 풀 때 이걸 적용을 못 해나간다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죠? 2차 함수가 딱 등장했을 때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그 문제는 절대 고등학교 문제가 안 나온다. 문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 문자를 포함되었을 때 그 그래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대칭축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대칭축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는 뭐 Y 절편이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C는. 자, Y 절편이니까 뭘 대입한다?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Y 절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어떤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을 때 A, B, C가 무엇을 역할을 하는가 하나 정도만 꼭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자, 2차 함수와 판별식입니다. 자, 2차 함수하고 판별식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이해가 된다면 이게 제일 좋죠. 2차 함수의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은 절편이 두 개 나왔다는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절편이 두 개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자,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럼 x절편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x절편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경우는 좁아는 경우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혹은이다. 교점이 없다. 그러면 붕 떠야겠지. 그치? 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하고 처음 배우는 2차 함수하고 판별식이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a를 뭐라고 하자?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를요,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 겁니다. 알겠죠? 자, 완전 제곱으로 바꾼다. 선생님, 저는 기억이요, 잘 안 나는데요. 자,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설명이 중요한 거야. 제가 이것을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니까 A에 X 플러스 얼마? 2A분의 B의 괄호밖의 제곱 마이너스 자 완전 제곱으로 바꿔봤더니 뒤에 마이너스 4A분의 누가 있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의 y좌표의 분자가 2차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판별식 값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떤 부호를 받냐에 따라서 x축하고의 교점이 달라져 가더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2차 함수하고 판별식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 전제의 조건은 a가 양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앞에서 배웠던 분홍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고 하자. 자, 꼭지점의 y좌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꼭지점의 y좌표를 만약에 보면 자, 꼭지점의 y좌표는 a가 양수니까 d가 양수야. 양수. d가 양수야. 음이 나오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였다는 이야기네.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났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 d가 양수가 되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점에서 만약에 만나는 거고, 자, d의 값 자체가 0이면, d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서 전체가 0이 됩니다. 알겠죠? 꼭지점에 y좌표가 0이 되니까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가졌지만 2차 함수는 판별식 d가 0이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d의 값 자체가 음수이면, d가 음수이면 양수, 음수, 무슨 수예요? 양수가 되겠죠. 그치? 자,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야.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면 붕 떠가지고 x축하고 만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음수이면 허근을 가졌듯이 2차 함수나 판별식 d가 음수이면 x축과의 교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 판별식의 부가 결정을 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d의 값 자체가 양수이면 2점, d가 0이면 1점, d가 음수이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2점에서 만나고 얘는 1점에서 만나네요. 2점에서 만나고 1점에서 만난다. 이걸 통틀어서 뭐한다? 만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2점에서 만납니다. 1점에서 만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만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뭘 조사하냐면 판별식 d의 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그려나가서 조건에 맞게끔 이제 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야. 알았지?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자, 내용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가 2차 함수와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 한번 봐볼까요? x의 제곱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얼마? 2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2차 함수네요. 이건 직선이네요. 이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구하러 갈까요? 그 교점은 이 두 개를 연립해야겠지? 그래서 y를 소거했을 때 나머지 식의 두 개가 서로 뭐한다? 같다고 나야겠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문자로 주고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2차 함수가 자,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함수의 자, 교점을 제가 한번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래프에서의 교점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y를 서로 소거해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방정식을 풀면은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정리한다면 ax의 제곱 mx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b 마이너스 n배의 x 플러스 n이 올라간다면 c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자 교점의 개수는 뭐하고 같다? 방정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실근의 개수하고 일치할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한다면 대상이 2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이 결정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판별식 D가 양수입니다. 판별식 D가 양수라는 것은 실근이 2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나 나왔겠네? 그래서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을 때 판별식 D가 양수이면 교점이 몇 개 생긴다? 2개.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아, 서로 같다 만났을 때 판별식 D가 양수라는 이야기구나. 됐어요? 2차 함수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아, 방정식의 근이 한 개야.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것은 실근이 하나, 즉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아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의 근이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없어. 아,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없구나. 알겠죠? 그때는 D의 값 자체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누가 결정한다? 판별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D는 양수.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0. 만나지 않는다. D는 음수. 2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네요. D가 음수. 한 점에서 만나네요. 0. 두 점에서 만나네요. 양수. 됐어요? 앞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D가 양수. 하나의 중근이야. D가 0. 없어. D가 음수. 알겠죠? 그 따지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말뜻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에다가 이제 네 번째 2차 함수에 뭐가 되냐면 최대 최소 구해놓고 그래프를 막 움직여가야 해. 알았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자 찍어놓고 저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요, 봐봐요. 고난이도 책 한번 펴보세요. 고난이도에 2차 함수 34페이지 같은 거 한번 펴보세요. 제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이 단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제가 대충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34번 보입니까? 34페이지에 34번. 뭐예요? 고난이도 34페이지 펴보겠습니다. 보이죠? 그죠? 고등학교에 가면 그놈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게. 아예 그래프를 움직이게끔 공부해야 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움직이지 못하면 못 그리고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면 27번 문제 같은 것들, 22번 문제 같은 것들 전혀 막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수학 상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22번, 25번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함수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12번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체크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 봐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어려운 문제가 뭐냐, 2차 함수가 나왔는데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처음 배우니까 이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내용 설명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하고 시험 대비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우리 수진이가, 다른 친구는 다 만약에 암기했는데 우리 수진이가 기본 내용이 안 돼버리면 쫓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매년마다 시험 대비를 만약 했을 때 기본만 가지고 있어라.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점수를 올리거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내 몫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본만 갖춰주면 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던졌을 때 자, 필선아 알겠니? 네, 그건 알아요. 그러면 된 거야. 알겠죠? 네, 거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은 3월달 되면 50일 동안에 정말 많은 문제를 상대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방학 때 지금 줬던 문제가 기본책이니까 그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 그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가본다. 자, 여기 한번 가봅니다. 이 문제 한번 제가 지우기 전에 먼저 몇 번을 보냐면 2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로 하나씩 하고 얼른 지나가 줄게요. 그 뜻을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다음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여라. 아까 이야기했죠?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교점은 서로 갖다가 놓고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만 한번 봐볼까요?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여라. 그러면 좌변에 있는 2차식과 우변에 있는 1차식을 서로 갖다가 놓고 방정식의 근을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다음 위치관계가 있을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자,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새 이야기하네요.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뭘 조사해야 해? b가 양수가 될 쪽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네요. 이 조건이죠. 그럼 d를 구해서 걔가 얼마다? 0이다.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고 나왔네요. 이거죠. 그럼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반드시 뒤에 뭐가 무슨 수? 음수.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잠깐 대답하자. 말뜻 이해되나? 자, 4번 문제 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했을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네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네요. 됐어요? 그러면 서로 같다고 놓고 판별식 D는 양수 쓰면 되겠네. 됐나요? 2번 한 점에서 만날 조건 구해달라겠네요. 서로 같다고 놓고 판별식 D가 0일 조건 쓰면 되겠네. 됐나? 자, 만나지 않는데요. 서로 같다고 놓고 판별식 D가 음수일 조건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말뜻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을 잠깐 남겨놓고 6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답지를 잃어버렸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워놓고 그 부분을 한번 가본다. 자, 6번 내용이 그래프의 개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는 3 나왔네요. 자, 모양 한번 봐볼까요? 얘들아,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꼭지점의 x좌표. 됐어요? 나는 항상 이 새끼 먼저 찾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자, 꼭지점의 x좌표면 대칭축이더라. 그래서 이 점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다? 2a분의 얼마? b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찾을 수는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이 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3이죠?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같은 간격이지? 그러면 이 꼭지점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중간값이야. 여기가 아마 1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걸 떠나서 이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끼는 대칭축을 결정해 줄 거고, 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는 모양이 결정하니까, 아, 위로 볼록이야? 그럼 A는 음수였구나. 자, 그리고 나서 자, 모양 결정했고 대칭축 결정했으니까 꼭지 C값 찾으러 갈까요? C는 뭘 의미한다? X에 딱 0을 대입한 Y값입니다. 아,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새끼가 C였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조사해 보니까, 자, 위로 볼록이니까 A는 무슨 수? 음수였네요. 그치? 자,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은 이 그림에서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네요. 얼마인지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이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B가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A가 음수, 여기도 음수,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B는 양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C값 자체가 Y축, X축 위쪽에 있으니까 C도 양수가 된다. 그래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A, B, C의 위치, 부호는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기억 명제 한번 가보자. A와 B의 곱은 음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그치? 그리고 나서 4번 디귿 명제 한번 봐보실래요?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네요. 판서가 지워졌지만 앞점 판서에서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는 무슨 수였다? 양수였다. 맞네요, 디귿 명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니은 명제 찾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뭐 하나 정도만 연습해 보면 이렇게 부호 읽어내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의 부호는 과연 무슨 양이냐 음이냐 이걸 물어봤네요.
자, 이거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뭐 A가 음수니까 음수 집어넣고 B가 뭐 집어넣고 C 집어넣고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이 식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을까? 이 식은 이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됐나? 그러면 이 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y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 여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오른쪽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호가 무슨 수가 된다? 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자, 5번 문제로 한번 다시 가서 5번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어디 문제를 가냐면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 문제는 답을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걸 지금 연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주어진 함수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a와 b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감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감각으로 하면 이게 되겠죠? 2차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나 4 정리하면 이 식의 값은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서 이렇게 되겠네요. 요 그래프, 이 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냥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x 상수항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a와 b가 등장하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시켰어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해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말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자,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그래, 근과 2차 방정식에서 근이야 절대 변함이 없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b니까 a는 마이너스 4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분의 곱이야 마이너스 8 곱은 a분의 얼마 c 2분의 b가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6이 돼서 이렇게 ab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적고 좀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떤 만약에 그래프에 절편이 등장하면 이 절편은
방정식의 근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넘어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어디 쪽이냐면 얘들아 오늘 잠시 후에 내가 9번 풀 거야. 9번 완별하세요. 오늘 제가 9번 문제 스타일을 제가 상대해 줄 거거든요. 9번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9번 문제 같은 놈들이. 자, 그럼 잠시 후에 하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지아야, 이해돼? 민주야, 이해돼? 우리 뒤에 있는 글이도 이해돼요? 꼭 기억해 놓고 숙제 잘 해오세요. 숙제란 건 제 오늘 숙제요. 오늘 숙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y는 fx가 얘들아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내용을 보니까 자, 마이너스 3과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습보다는 이 단원만큼은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때 이 방정식에 f의 x 플러스 p는 0이다. 이 방정식에 실근의 합이 4 나왔다 합니다. p를 구해주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 번만 봐볼까? 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누구예요? x죠. 자, 이거다. 이 방정식의 근, 야, 방정식에서의 근은 x가 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방정식의 근도 x예요. 알겠죠? 이렇게 주어줘도 이 방정식의 근을 관여하는 놈은 x야. 그럼 이 방정식의 근도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x의 값을 찾으러 가야 해.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fx는 0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잘 봐라. 이제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쉬워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한다. 아, fx의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야. 그러면 함수 f는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나 1을 집어넣으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함수 f는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나 1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말 뜻을 가지고서 이놈 봅니다. 아, 함수 f의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과 1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p가 마이너스 3이거나 x 플러스 p가 1이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방정식의 근은 x였다고.
그치?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얼마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고 x는 1 마이너스 p가 돼서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은 얘가 됩니다. 됐어요? 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p 이 합에 얼마 나왔다? 4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걸 만족한 p가 얼마입니까? p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아까와 같이 fx가 뭐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근이란 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가본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그냥 말로 해도 되죠. fx와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세요. gx 넘겨버리세요. 오른쪽으로. 속으로 넘겨버리면 fx하고 gx가 같은 점 찾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자, 얘가 요거잖아. fx 마이너스 얼마, gx가 0이다. 이 말은 fx하고 gx가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의 근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f하고 g가 서로 같은 점 찾으라는 이야기죠? 같은 점은 뭐 있습니까? 만났을 때 같은 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하고 2죠? 그죠?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4와 2였다는 이야기가 되지. 오케이?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3번 문제로 가서 한번 모양을 보고 앞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3번 문제는 내용이 이거다. 자, 하나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얼마 10이다. 자, 2차 함수와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y는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하나는 2고 하나는 얼마? 6이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얘들아,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하고 6이야. 절대 y좌표는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알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이유가 한 가지야. 선생님, 이거 y좌표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10명에서 9명 이상이 물어보는 거야. y좌표를 못 풀어서. 알겠죠? y좌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딱 만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았을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6입니다 라는 것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림을 보고서 또는 그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식이 주어졌다.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자, 서로 같다고 놓으면 2x의 제곱 x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a 플러스 1배 x b도 넘어갈까요? 플러스 10 b는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6입니다. 그래도 또 근과 계사의 관계를 쓰죠.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마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닐걸요? 근데 적재적소에 잘 써야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못 쓰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자, 두분의 합.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얼마다? a 플러스 1. 바로 보이네요. 16이네요. a는 얼마? 15.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분의 곱. 두분의 곱은 12. a분의 얼마? c. a분의 c니까 10 마이너스 얼마? b. 24. 10에다가 b는 마이너스 얼마? 14.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걸 한번 찾아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든 이해됐나? 자, 얘들아, 고난이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고난이도 쪽 넘어가서 아마 30페이지 쪽을 열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몇 페이지냐면은 26페이지 5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 고난이도 책 보입니까? 보여요? 자, 26페이지 폈죠? 26페이지에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4번 문제와 26페이지에 4번 문제와 11번 문제, 21페이지 4번 문제와 11번 문제를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하고 4번과 11번을 풀라는 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4번은 풀다 보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풀라겠구나. 그러면 11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런 문제를.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피부에 느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 두 문제 풀라는 의도를 알겠어요? 자,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공식 썼네. 그 공식 있었네. 자, 4번 문제가 이거야. 이차함수가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는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y는 얼마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 자, 이때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 이 점을 A라고 나, 이 점을 B라고 나. 근데 이 점의 A의 점의 좌표가 A, B야. A, B. 이 점의 좌표는 C, D야. 제가 그랬잖아요. Y 좌표는 신경 안 쓴다니까요. Y 좌표에. 알겠니? 이게 Y가 왜 어떻게 될까? 그걸 물어보지도 마. 아예.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에이, 이거 잠깐 놔둬. 이걸 구할 때 Y? 이거 A, B, B하고 D는 어떻게 찾아요? B하고 D, 즉 Y 좌표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약에 만났다. 모든 문제는 X좌표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서 서로 같다고 놨을 때 다음 방정식에 두 분이 2하고 6이야. 그래.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야. 이게 기본이야. 아, 이 그래프를 보고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나오면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더라. 그럼요. 자, 가겠습니다. A하고 C예요. 자, 서로 같다고 넣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x의 제곱,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C야. 맞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른쪽하고 비교하면서 쓰셔도 됩니다. 똑같잖아요. A와 C,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A와 C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A분의 C는 얼마? 1. 됐어요?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이것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잖아요. 알겠죠? 여기도 이게 다 끝났습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 다 찾았어. 근데 A하고 D야. 네? 이 점이 A하고 D야. 이게 C하고 D야. 이게 C하고 D야. 자, 맞네요. 자, 간다 얘들아. 그럼 선생님 B하고 D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D요. 이 점이 얼마야? X에다 C 집어넣으면 Y가 D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D는 뭐하고 같아요? C-2예요. 이해되니? C-2야. 선생님 B는 뭐예요? B요? X에다 A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세요. B가 A-2예요. 됐어요? 그래놓고 정리하니까 AC, AC, EA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C 됐나? AC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 얼마야? 2 마이너스 두 분의 합 6 얼마? 3 집어넣으면 6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말뜻 이해되니?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B나 D나 이런 데 막 현혹되어 버린 학생은
이거 B하고 D를 어떻게 구해요? 찾는 방법 이제 배우셨죠? 이제 모든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해결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왜 이걸 풀라고 했지? 자, 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얘가 내용을 한번 봐봐.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이 1과 3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존재하려면 자연수 A는 어떤 수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이 방정식에 근이 있대요. 근데 그 근이 1과 3 사이에 있대요. 이해됐어요? 그러려면 A는 도대체 어떤 수를 가져야 합니까?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본 거야. 이 방정식의 한 근이야? 근이야? 그러면 뭐야? 근의 공식을 써. 딱 보니까 인수분해는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서 근의 공식을 써. 근의 공식을 써. 근데 그 근의 공식을 쓴 결과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해. 이렇게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꼭 느끼라는 이야기예요. 자, 봐봐. 우리 친구들은 그 식을 너무나 내가 설명해주면 너무나 많이 풀어봤어. 자, 간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준 겁니다. 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숫자. 자, 이 방정식에 제가 근을 구하러 갈게요. 근은 근이야. 근이야. 근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왼쪽 안 본 척하고 계세요. 자, 2차 함수가 있네요. 2차 함수에 그래프 한번 그리러 갈게요. 그래프 그리러.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니까 뭐 완전 제곱으로 바꿔도 되지만 인수분해를 해도 되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하는 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방정식이고요. 이것은 함수예요.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함수의 x절편이라고 부르죠. 그치? x절편이야. 이건 방정식의 근이야. 알겠니? 함수의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해석해 줄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근이 절편이니까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1과 3 사이에 있어요. 2차 함수의 하나의 절편, 2차 함수의 하나의 절편, 방정식의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2차 함수의 하나의 절편이 1과 3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2차 함수예요. 아시겠죠? 아까 판별식 두 분의 위치관계 x축과의 교점이 판별식 d가 결정한다.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고로 알고 있어야 할 그 내용이고요. 알겠죠? 2차 함수가 왜 어렵냐? 그래프를 학생들이 못 그리니까 그래요. 맨날 공식에서 판별식 못 찾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등급 컷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틀려도 됩니다. 혹시 너희 친구 선배들 중에서 또 선생님 수업받는 선배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학생이니까 뭐 대부분 무학이나 성수나 뭐 다른 가까운 학교가 되겠지. 있다면 물어봐. 선생님은 항상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야. 제발 1학년 때부터 그랬어. 그래프 좀 그려라. 그래프 좀 예쁘게 그려라. 항상 3년 내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라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아, 그럼 이 말이야? 그럼 뭐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하나의 절편이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뭐야? 자, 선생님 말 뜻을 해석했어. 1과 3 사이에. 요 사이에 좀 절편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절편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절편이 생긴지 이렇게 절편이 생긴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누구였다고? 대칭축이었다고. 알겠죠? 뭐 대칭축을 먼저 찾아야 해요. 2차 함수가 나오면 다른 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 아니야. 대칭축을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대칭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 대칭축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야? A가 약분돼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버렸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 뭘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란 말이 2분의 1란 말이 뭘까?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왼쪽에 있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1과 3 사이에 뭐가 되냐면 절편이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1과 3 사이에 절편이 하나 생겼잖아. 그죠? 근데 왜 선생님 아래로 볼록 그렸습니까? A가 자연수라겠으니까 양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1과 3 사이에 근이 있어? 그럼 얼마야? 1을 집어넣은 건 음수.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는 음수가 나오고요. 3을 집어넣은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여기에다 3을 집어넣으세요. 그 결과가 양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A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얘들아 봐봐.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 내용 설명을 굉장히 좀 이해를 시켜줘야 하니까 방정식의 그는 절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린지 이렇게 그린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절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잖아. 그지? 우리 학생들은 그걸 몸에 익혀야 하는 거야. 2차 함수야? 그래프 그리는 거 문자네? 이거 2차 함수야? 이걸 딱 본 순간 그래프를 못 그려놔도 알겠죠? 그림 그리고 가야겠구나. 대칭축 찾아놓고 그래프 꼭지점이 여가 있네. 그래놓고 문제 읽어보니까 절편이 1과 3 사이에 있어. 그럼 여가 1이고 여가 3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그 연습이 되면 이 문제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너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하면 충분히 돼. 근데 이것을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려보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입감 단원이. 거차 방정식은 쉽다니까.
아시겠어요? 육강 단원의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적직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다시 우리 줄 언제 풀면 되니까 오늘 제가 별표했던 거 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나가볼게요. 자, 교재 9번 문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얘들아 봐봐. 자, 왼쪽 거하고 비교하세요. 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니까 얘들아.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뭐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얘들아, 아니 이 문제는 이차 함수하고 직선 줘놓고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놓자. 근데 고맙게도 점 A는 A, B라고 놨고 점 B를 C, D라고 줬네? 이 문제는 아무런 말도 없네? 그냥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난다. 그래? 맞나? 점을 안 줬어? 그럼 내가 점을 주면 되지. 점 있으면 문제 좋지만 안 주면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모르니까 알파. 이 점을 모르니까 얼마? 베타라고 봅시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어. 그러면 서로 갖다만 놓자. x의 제곱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x 넘어갑니다. k-1은 0이야.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끌어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3.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예요. k 마이너스. 이건 찾아놔야지. 아니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다고 놨는데 이런 내용을 안 찾아놓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이 문제 내용을 쓰던가 안 쓰던가 무조건 찾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에 항상 배어 있어야 해. 그렇지? 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 나왔대요. 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 나왔대. 그럼 잠깐만. 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였다면 두 점을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겠네? 그럼 이제 두 점을 찾으러 가야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점 찾으러 갑니다. 자, 이 점은 얼마일까요? 몰라요. 알파 콤마. y는 얼마일까요?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죠? 만난 점이니까. 그치? 자, 2차번하는 직선이 낫겠네요? 그렇죠. 1차에다 집어넣어야죠. y는 알파 마이너스 k. b, 여기 b야? 베타야? 여기 베타 콤마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k가 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였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놓는다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얼마가 됩니까? x끼리 빼주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y끼리 빼주세요.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얼마야?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 나왔습니다.
됐나? 그럼 얘들아 3이 들어가면 9가 돼서 루트 18 맞아요? 루트 18이면 요게 얼마야? 9 나와야겠네요. 오케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9야? 9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건 맞습니까? 맞나? 에? 요게 얼마야? 9라는 이야기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럼 이게 얼마야? 0. 그럼 이게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제곱하면 이거 9네? 9면 얘 없어지네? 됐나? 그럼 얘가 0 돼야겠네? 그럼 알파 베타의 곱이 0이 되려면 요게 0 돼야겠네? 그럼 여기 얼마? 9가 되고 이게 0이 돼야 하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0이 된다. 알파 베타가 0이 되는 경우는 K는 얼마다? 1 나올 것이다. 우리 친구를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네가 여기에 답을 체크해 놓은 게 얼마가 됐습니까?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 2x네요. 문제가 맞아요? 자, 여기가 플러스 2x면 수정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플러스 2x면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x가 되네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두 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곱은 변함이 없네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1 되네요. 1이 되면 9가 되려면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돼야 하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얼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그래야 8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와야겠지. 몇 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잡아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난다. 무조건 이 순서가 들어와야 해. 알겠죠?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우리 친구들이 자, 몇 번 푸냐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자, 14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 시간 교재 14번. 화장실 갔다 올 학생 갔다 오세요. 물 마시고 싶은 학생 물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수진아, 자, 몇 번 보냐면 14번, 답은 4번입니다. 아,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은 하고요. 자, 제가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프린트 답안지도 같이 드리면 꼭 연습을 해오세요. 자, 그리고 올림푸스 혹시 질문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중근을 가져? 그럼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얼마야? 0 돼야겠네요? 맞죠? 그러면 4분의 d가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AC ft가 얼마다? 0이 돼야 한다. 맞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 변함이 없지. 판별식 d가 0이다. 그러면 이 0이 이 d가 0 나왔대요. d가 0 나와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러면 보니까 인수분해가 됐네. 그럼 얘는 뭐지? ft가 얼마야? 0이든가 ft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1 됐다는 이야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이 의미를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가 2 1 자, 문제는 중근을 갖는데 이 방정식에 문제 제일 마지막에 실수 t의 개수니까 실수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 해달라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저하고 그래프에서 이야기했죠?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이 절편하고 같다. 그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그래프가 그려졌네. 절편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야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 실근의 개수는 4개.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본다.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말하고 똑같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가면 이 말의 개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y는 2차 함수에 2차 함수 y는 직선입니다.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교점의 개수는 서로 같다고 놨을 때 자, 서로 같다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같다는 이야기네.
맞나?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각각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자, 요게 좀 왼쪽으로 비유해주면 2차 함수. 이건 직선.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이 방정식.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좌변, 이건 우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하고 서로 같다. 실근의 개수는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도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f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y는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게 y는 1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만나는 점이 몇 개야? 3개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3개가 돼서 근의 개수가 7개가 됩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말뜻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활용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중간고사 때 자, 저하고 시험 대비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하나 틀리든가 2개 틀리든가 3개 틀리든가 다 틀리든가 다 맞든가 그거의 경계는 이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꼭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답은 수업 시간에 교재에 있는 답이니까 우리 저 시연이하고 같이 여기서 받아. 제 손은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잠깐만요. 요것은 앞에 부분 과제물이야. 알았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그래서 아마 그 프린트가 우리 친구들 금방 답안지 줬던 거하고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같은 색깔 집어넣어놨거든요. 답은 요 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 올림포스에서 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자, 제 핸드폰에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질문 받았었는데 혹시 다 못 받아서 질문을 못한 친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몇 번에 한번 보냐면요. 130. 자, 9번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라도 또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까지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받아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때 또 해주세요. 자, 이 문제를 이 앞전에 했지만 다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139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2차 방정식에 있다.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나는 꺼낼 수 있는 건 정해졌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다음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둥근 PQ를 찾으세요. 그래서 P에서 Q를 빼서 절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네. 맞나요? 자,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 주어졌는가 한번 봐볼래요? 자, 이제 이 조건이 주어졌네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방정식 근과 계수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꺼냈는데 다음 분홍색을 만족하는 fx는 방정식의 근 PQ를 구해주세요. 됐어요? 자, 이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fx를 우리 친구들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fx의 근을 찾으러 갈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fx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fx를 찾으려니까 이 상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뭐 근의 공식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정리하면 F알파는 베타분의 1 나왔다. 베타분의 1이야? 그럼 베타분의 1이면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찾아야 하니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똑같은 시각이야. 그치? 자, 그래서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여서 이 식은 F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가 0을 의미하는 식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베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F베타 플러스 얼마 베타는 또 0이라는 식을 의미하겠네요. 됐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뜻을 읽어내는 거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 이 말은 fx 플러스 x는 0에서 이 방정식에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네요.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하네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것은 fx 플러스 x가 뭐로 표현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야 이 방정식의 근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2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2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놓자. 됐어? 자, 그럼 이거 내가 정리하면 자, A에 X의 제곱 그대로 적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배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야. 마마 플러스 3.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정리하면 A의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f0이 1이라는 조건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f0 1 0이야. 패스. 자, 0 집어넣어요. 0 0 마이너스 1에다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됐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식 보세요. fx 플러스 x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너 넘어가 줄래?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어서 이방정식의 두 근이 P하고 Q예요. 됐어요? 자, P하고 Q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PQ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 PQ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 P-Q를 구하세요. 어차피 PQ를 모르니까 뭐 해버리자? 제곱을 해버립시다. 자, 제곱을 해버린다면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제곱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여서 16. PQ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가 돼서 더해서 20. 제곱을 했더니 얼마야? 20 나와서 그럼 제곱하지 않으면 PQ의 절대값은 루트 얼마? 20. 얼마? 2루트 5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숫자가 주어졌을 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우리는 평소에는 연습을 했죠. 근데 시험 문제들이요. 진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말 상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틀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 2차 함수, 다음 이 시간도 2차 함수 최대 최소거든요. 이 두 영상은 제가 꼭 찍어 놓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영상을 다시 보고 싶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